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더 본게임, 오늘도 본주를 향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제가 다들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 저희가 저희 MSG 3인과 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칸막이를 좀 했습니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안심을 하시도록 걱정하실까 봐 그렇죠. 네, 이건 한번 걸러도 저희를 보시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겠는데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비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이 또 혹시 저 없는 거 아닌가 서로 간에 이런 걱정들 하시기 때문에 그 또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로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안전을 최대한 도모한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더 본게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기분 좋게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무슨 시대, 이런 시대 저런 시대 많습니다만 우리 밀리터리 분들께는 역시 지금은 항모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해군도 드디어 3만 톤급 규모의 경항공모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다 같이 박수! 박수 칠 얘기가 아니고 마지못해. 저는 뭔가 그냥 대한민국 군대가 뭘 도입한다면 일단 박수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머뭇거린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일본, 중국 그 해상 전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요. 우리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변국, 특히 중국이라든지 일본, 우리가 전에도 본게임이나 더 본게임에서 다뤘지만 해군력, 특히 이제 항모라든지 잠수함, 23 이런 전력이 굉장히 강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펴왔고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 그 경항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누고요. 여하간 국방부에서 지난 8월에 이제 국방 중기계획 2021년부터 5년까지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경항공모함이 계획이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이 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형 수송함 2사업, 2차 사업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송함이라고 표현하면 전혀 이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단지 무슨 화물이나 이런 병력을 수송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약간 이거는 이제 일종의 위장 명칭 비슷한 거였죠. 주변국을 자극할까봐 약간 눈치 보면서 톤다운 시켜서 표현한 거였는데 그 사이 우리 정부 수뇌부라든지 군 수뇌부 이런 쪽에서 주변국에서 중국, 일본 이렇게 항모 전력도 증강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솔직하게 그냥 경항모 만든다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명칭을 아예 경항모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원래 작년에 발표할 때는 2030년대 초반에 진수해서 원래 진수한 다음에 실전 배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1년. 2033년, 4년쯤 이후에 실전 배치 예상했는데 지금은 그 시기도 좀 앞당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0년대 말 2030년쯤 진수해서 2032년 늦어 33년쯤까지는 실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한다고 그러고요. 이 경항모는 역할이 당연히 이제 우리 말레카역을 비롯한 해상 수송로를 이제 보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주 임무 중에 하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에 우리 청해부대 파견됐던 문부대함이 급히 아프리카 국가로 향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출을 하거나 지원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수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2024년쯤까지 이즈모급 헬기 항모 2척을 경항모로 개조를 하는데 이건 이미 개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사진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2척을 개조해서 경항모로 바꿀 계획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도 이미 이제 중형 항모 6만 톤 넘는 중형 항모 2척을 배치를 했고 2척 이상의 항모를 이제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항모 유용성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스칸다르라든지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이 우리 미사일로 요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힘들다. 이제 그런 점에서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우리 중요한 전략기지인 청주기지, 이 활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력화됐을 경우 휴지기 착륙 스텔스기인 F-35B를 탑재한 경항모에서 F-35B가 출격해서 북한에 대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F-35B가 A형에 비해서 이 탑재 능력이나 이런 건 제한이 되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경항모라고 하면 뭐 차량도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뭐 경차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당연히 뭐 대형 항모에 비해서 경항모 작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경항모입니까 이게?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예. 보통 이제 만재 배수량 9만 톤 이상을 이제 대형 항모라 그러고 4에서 6만 톤 요 정도를 중형 항모라고 하는데 경항모는 그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건조비가 1조 8천억 정도가 드는 3만 톤에서 4만 톤 사이에 그 정도 규모고 함재기는 이제 말씀하신 F-35B 12대하고 헬기 8대에서 한 20대 정도를 탑재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네. 아니, 생긴 게 아직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림이 안 떠오르는데 뭐 비슷하게 요거랑 비슷할 것 같다라든가 요걸 좀 벤치마킹 했다라든가 지금 뭐 이미지를 제시할 거 없으십니까? 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원래 전망이 됐었는데 네. 원래는 그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급 상륙함 요게 32,000톤이고 그 다음에 카보르급 경항모 요건 27,000톤 혹은 스페이스의 후안 카를로스 1세급 상륙함 요게 이제 27,000톤급인데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3만 톤급의 경항모를 개념 설계할 것으로 전망이 됐어요. 근데 국방부가 공개한 이제 예상 그래픽을 보면 미 해군의 최신 상륙함인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하고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메리카급은 만재 배수량이 45,700톤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기가 이제 중형 항모랑 맞먹는 급이 되죠. 네. 근데 하필이면 강습 상륙하면 이건 뭘 가서 병력들을 바로 그냥 뭐 배에 내리거나 바다에 내리거나 뭐 그럴 것 같거든요. 이건 항공모함 이전에 비행기가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강습 상륙함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을까요? 그 상륙함하면 우린 자꾸 떠오르는 게 그 오마하 비치에 그런 느낌 아주 작은 이동을 해가지고 그런 게 떠오르는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일단 미 해군의 그 전략 변화 이런 거랑 관련이 되는데 항모 이제 해리 트루먼호를 예비 함대에 편입시키고 대신에 아메리카급하고 와스프급 이런 강습 상륙함을 항모처럼 운용을 하자 이제 이런 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산과 배치가 본격화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지금 플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메리카급을 이제 항모같이 쓰는 경우에는 아메리카급에는 이제 상륙용 주정들, 그러니까 조그만 그 상륙 용 배들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탑재를 안 하고 아예 이제 항모같이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경항모의 이제 설계 사상이 이런 쪽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언론에서 그동안 우리 항모를 아까 3만 톤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배수량이란 게 기준 배수량이 있고 만재 배수량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 3만 톤급이라는 게 사실은 그 기준 배수량인 거고요. 만재 배수량은 사실은 4만 톤 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쌤 말씀하셨다시피 만재 배수량이 4만 5천 톤 이상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해서 어디 한 기사도 이제 단독 기사에 쓰고 그랬는데 그리고 실제 그 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미국의 그 와스크급 대형 상륙함, 강습 상륙함보다 길이와 폭이 약간 더 길고 커요. 그러니까 거의 만재 배수량을 5만 톤급에 육박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의 중형 항모에 가까운 이제 그런 크기로 만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일부 그 특히 이제 군사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3만 톤급 경항모가 의미가 없다. 기왕 만들려면 한 7만 톤 이상 되는 6만에서 7만 이상 되는 중형 항모를 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약간 그 정도 규모라는 걸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보면 미국의 이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강습 상륙함이라고 해봐야 사실 7,000톤에서 한 2만 톤 내 정도 미국보다 좀 훨씬 작은 거죠. 그리고 경항모에서 다목적 상륙함으로 개조한 그러한 경우도 그런 용도로 쓰는 건 2만 4천 톤
이제 안팎인 이제 그런 건데,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미국은 4만 톤 이상 되니까. 그거는 이제 걸프전의 경우 이제 잘 나타나는데요. 강습 상륙함 중에 버넌 리처드함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 보통 헬기 19에 26대, 그 다음에 해리어 수직 이착륙 전투기 같은 경우 6대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 걸프전 실전 상황에서는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를 많이 탑재했어요. 그래서 25대를 탑재해가지고 이제 카스라고 그러죠. 근접항공 지원에 나서가지고 한 128톤 정도의 폭탄을 실제 투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되려면 사실은 이 해저 같은 경우는 공중전 능력이 약하니까 제공권이 확보돼야 사실은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는 건데, 여하간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제공권이 확보된 차원에서는 강습 상륙함을 일종의 경항모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경항모라고 하기에는 뭐 준중형이라든가 경체라고 하는 준중형 정도는 충분히 많은 그 매니아분들 중에서는 준대형도 한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가 외형상은 이제 공식 분류는 소형차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세단급을 하는데, 매니아들은 기왕이면 우리 그랜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네. 크면 클수록 좋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규모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 말고도 성능 중에 속도, 거기 들어도 엔진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이게 수직이 착륙기 F-35B를 이제 이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F-35B 얘기할 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수직으로 뜰 때 이제 엔진이 아래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조정석 후방에서 이제 그 리프트 팬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 좀 필요한 조건이 앞에서 이제 오는 맞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항모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맞바람을 받으면 그 맞바람의 힘으로 더 쉽게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좀 빠르면 유리한 거죠. 한국형 경항모도 순항 속도를 시속 17에서 20노트, 최대 속도는 26에서 30노트 정도가 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것이고, 요거를 하려면은 디젤 엔진 대신에 이제 가스터빈 엔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의 LM2500이라는 가스 터빈 엔진을 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비행 갑판인데요. 이제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하고 그 다음에 마라도함 비행 갑판은 헬기 정도만 이제 운영을 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경항모는 F-35E를 띄워야 되니까 이 제트 엔진이 밑으로 막 분사가 된단 말이죠. 내열, 이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거를 대충 만들어 놓으면 이제 갑판이 손상되고 녹고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비행 갑판을 이제 갖추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사실 그 2019년에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 편성안에 경항모 건조를 위해서 그 핵심 기술 개발비에 271억 원을 반영을 했어요. 여기 이제 과거의 경항모에 비해서 뭐 첨단 주의, 무장 통제, 이런 또 방어 체계, 추진 체계 이런 것들 얘기인데, 이걸 약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비행 갑판하고 플랫폼 설계 기술 선행 연구에 95억 원, 그리고 통합 전투 체계 기술에 120억 원, 그리고 스텔스 성능 기술에 40억. 스텔스? 그리고 개념 설계 위탁 연구 해외 컨설팅에 16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스텔스가 이제 좀 궁금한데요. 우리는 뭐 항모라든가 함선하면 스텔스는 뭐 레이더만 생각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대잠 스텔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죠. 잠수함에 노출이 덜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중 방사 소음 저감 기술, 요거랑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잠수함의 음파 탐지기에 탐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 수중 소음 감소 요 기술에 지금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진짜 실제로는 뭐 몇만 톤 하는 걸 그거를 그 도료를 칠할 것도 아니고 스텔스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대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거군요. 함정 선체도 아마 레이더 반사함 전자로. 그렇죠.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대잠만 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도 하고 대잠도 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죠. 완전한 스텔스는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제 한다고. 그렇군요. 캐터펄트라고 하는 게 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캐터펄트 미국 대형 항모라든지 뭐 중형 항모에도 뭐 제법 갖추고 있는데, 이 캐터펄트가 이제 비행기를 쏴주는 거잖아요. 내보내주는 건데, 원자로 해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수증기 힘으로 전투기를 극하시속시켜서 짧은 거리에서 발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이제 캐터펄트인데, 우리 경우는 수직 이착륙기 F-35B를 탑재하기 때문에 캐터펄트는 일단 장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그 샤를 드골이라는 게 원자력 항모인데 크기는 뭐 아주 크진 않아요. 뭐 4만 톤에서 5만 톤 사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캐터포트를 장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라팔 함상현 전투기, 그러니까 라팔 M하고 미국의 E2C 호크아이 조기 공보기 등을 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운용 중인 항모에 타출기가 없어서 스키 점프 갑판이라고 우리 전에도 얘기했죠. 갑판 끝이 이렇게 일정 각도로 솟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갑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사실은 이 항모에 대해서 옛날 80년대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이제 노력을 해왔었죠. 그래서 85년에 이제 호주에서 17,000톤급의 퇴역 항모인 멜버른함, 이게 이제 영국에 쓰던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것을 도입을 해서 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항모 관련 기술을 좀 축적을 했었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브라질의 이제 상팔로에서 근무하던 이제 승조원들을 중국으로 추빙해서 항모 관련 기술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좀 한시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캐터펄트 기술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믿기 힘든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정말 솔직하네요, 중국이. 그렇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안 된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레 짐작해서 포기하는 거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오바마 정부가 얘기해 주겠어? 그럼 하지 말까? 그런 게 아니야. 일단 한번 해봐. 그래서 안 되면 그만 아닙니까? 그 정신 자세는 괜찮네요.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죠. 오바마 정부가 그렇게 핵심 기술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한번 노크를 해봤다. 야, 이 정신은 대단하지 않은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중국이 지금 뭐 이미 8만 톤급 뭐 핵추진 항모를 건조 중이다, 이런 외신 보도도 계속되고 있는데, 약간 차기 항모에는 전자기 사출 장치, 우리 이말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적용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전자식 사출 장치는 이게 뭐, 네, 혹시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 같은 이제 최신 항모에서 쓰는 건데, 기존 사출 장치는 일종의 스팀, 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기의 힘, 전자력의 힘을 활용해서 이제 쓰는 이런 사출 장치인데, 이게 사실은 제럴드 포드함이 그 새로운 장점으로 신무기로 내세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사실 새로운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용상엔 문제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럴드 포드함이 원래 계획보다 실전 배치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 중에 하나가 하여튼 이말스, 이 전자기 사출 장치라고 그러는데, 영원 앞으로 향후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중국이 적용한다는 계획이 있다.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1991년에 그 소비에트 연방 해체가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간 1억 5천만 달러가 드는 유지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함정들을 이제 해외에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무기가 많이 또 유출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당시에 러시아가 매각을 결정한 함정 중에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배치됐던 키예프급 항모인 노보로시스코하고 민스크호가 있었던 거죠. 요걸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 항모 매입에 나섰던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의 중소무역 업체인 영유통이란 데예요. 영유통. 근데 무슨 장난감 이런 걸 만드는 영실도 아니고 영유통입니다. 근데 가격이 어째서 이게 가능했느냐? 그걸 거저내요, 이거는. 지금 한 대 값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모으면